이번 심층 분석, 바로 요청해주신 분의 질문으로 시작해보죠. 네,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. 돈을 대하는 태도와 인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한 강의록을 보내주셨는데 질문이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.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 내 얘긴데? 하실 것 같아요. 네, 저도 읽으면서 주변 사람들이 몇 명 딱 떠오르더라고요. 그렇죠.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건데요.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아끼지 않거나 아니면 빌린 돈을 좀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주변에 꼭 있죠? 꼭 있죠. 심지어 친구가 밥 살 때만 일부러 비싼 메뉴를 고르는 사람도 있다. 아, 이건 정말 얄밉죠. 네.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또 이런 태도가 그 사람 인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느냐?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이랑은 거리를 두는 게 맞을까요? 까지. 정말 날카로운 질문입니다. 맞아요. 돈 문제가 사실 관계에서 제일 민감한 부분이잖아요.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쉽게 판단하게 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. 근데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이 정말 독특해요. 네, 맞아요. 우리가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. 우선 이 자료가 돈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는지부터 짚어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. 네, 그게 가장 중요해요. 이 자료는 돈을 그냥 재물이나 자산으로 보질 않아요. 재물이 아니다. 네, 오히려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 혹은 거대한 시스템처럼 묘사하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모든 논의는 돈은 내가 욕심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하거든요. 욕심낸다고 가질 수 없다니요? 보통은 더 많이 가지려고 막 애쓰면서 사는데 시작부터가 우리가 아는 세상과는 좀 다른데요. 그렇죠. 자료에 따르면 우리한테 돈이 온다는 건 그 돈을 잘 운용할 수 있는지 시험받는 과정이라고 설명해요. 일종의 테스트다. 네, 테스트인 셈이죠. 내게 온 돈을 사회에 이롭게 잘 순환시키면 이 거대한 돈의 시스템이 이 사람은 더 큰 돈을 맡겨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더 큰 기회를 준다. 네, 반대로 그 돈을 이기적으로 꽉 쥐고 있거나 잘못 운용하면 한동안은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고요. 그래서 어른들이 돈에 눈이 달렸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군요. 정확해요. 그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거의 작동 원리에 가까운 이야기네요. 네, 자료에서도 딱 짚어서 돈에 눈 달렸나 하잖아요. 이런 말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. 돈이 자기를 잘 써줄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. 알겠습니다. 돈이 나를 시험하고 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머리가 복잡해지는 지점이 나와요. 보통 우리는 내 돈을 잘 아끼고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. 당연히 그렇죠. 근데 이 자료는 정반대로 내 돈을 지키려고 하면 오히려 돈이 빠져나간다고 말해요.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. 바로 그 부분이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역설이에요. 여기서 돈을 하나의 강물이라고 생각해보면 좀 쉬워져요. 강물이요? 네, 강물은 흘러야 생명력이 있잖아요. 근데 이건 내 물이야 하면서 내 앞에 댐을 막 높이 쌓아서 물을 가두려고 하는 순간 그 물은 어떻게 될까요? 흐름을 멈추고 썩기 시작하겠죠. 바로 그거예요. 돈도 똑같다는 거예요. 내 돈이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돈의 생명력, 즉 흐름을 막는 행위라는 겁니다. 강물 비유는 좋은데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이 잘 와닿지는 않아요. 내 것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노력할 동기가 사라지는 거 아닐까요?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랑 남의 돈이 똑같다고 생각해야 한다면 제가 왜 굳이 더 노력을 해야 하죠?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. 물론 이 자료가 소유권 자체를 부정하라는 건 아니에요. 그런 건 아니고요. 네, 이건 태도의 문제예요. 방금 강물 비유를 이어가자면 나 자신을 댐의 주인이 아니라 그 강물의 흐름을 조절하는 수문이라고 관점을 바꾸는 거죠. 내가 수문이다. 네, 내 역할은 물을 가두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통해 흐르는 이 물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잘 흘려보내주는 거예요. 그게 내 월급이든 회사 경비든 친구에게 빌린 돈이든 상관없이요. 나를 돈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거쳐가는 하나의 통로로 보라는 거군요. 맞아요. 그렇게 내가 맡은 수문의 역할을 잘 해내면 강 전체가 건강해지고 결국 나라는 수문도 계속해서 맑은 물로 채워지는 원리예요.
반면에 남의 돈은 아껴줘야 내 돈도 지켜진다는 식의 계산적인 생각조차도 그 뿌리에는 내 댐에 물을 채우고 싶다는 이기심이 깔려있기 때문에 결국 흐름을 방해하게 된다는 거죠. 와,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이해가 되네요. 내 돈, 남의 돈 구분 없이 지금 내 손에 있는 돈의 최고의 운용자가 되는 데만 집중해라. 네, 바로 그거죠. 근데 듣다 보니 더 파격적인 조언이 나옵니다. 저는 이 부분 읽고 정말 이래도 되나 싶었는데요. 어떤 부분이죠? 갚기 싫은 돈은 갚지 마라. 아니, 잠깐만요. 이건 너무 위험한 말 아닌가요? 모든 사람이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회 신용 시스템이 그냥 무너질 텐데요. 네, 그렇게 반응하시는 게 당연해요. 표면적으로만 들으면 정말 무책임하고 위험한 말이죠. 그렇죠. 그래서 이 말의 숨은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자료는 이어서 설명해요. 돈이 움직여서 갚기 싫을 때는 그 이유를 파고들면 분명히 나온다고요. 아, 무작정 갚지 말라는 게 아니네요. 갚기 싫다는 내 감정 자체를 중요한 신호로 보라는 거군요. 바로 그거예요. 그 감정의 단순한 변덕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돈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발생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. 신호다. 네.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거나 그 돈을 갚는 행위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낳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. 그럴 땐 무작정 빚을 청산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. 흐름이 막혔다는 신호다.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내 것이 되는 건 절대 아니겠죠. 절대 아니죠. 안 갚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생기는 건 아닐 테고요. 절대 아니라고 자료는 아주 강하게 선을 긋습니다.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. 갚기 싫다는 신호를 따랐다고 해도 그 돈은 결코 내 돈이 되지 않아요. 아,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는데요. 그렇게 갚지 않고 정체된 돈은 결국 다른 것으로 헛되게 새어나가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다고 말해요. 자신을 망가뜨린다. 네, 다른 형태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죠. 아하. 예를 들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곳에 큰 돈을 쓸 일이 생긴다거나 사기를 당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요. 네, 그런 거죠. 결국 돈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춘다는 겁니다. 이걸 돈은 백성의 피와 땀이다 라는 자료의 다른 표현과 연결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. 돈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순환하는 에너지라는 관점이에요. 에너지다. 네. 따라서 누군가 그 에너지를 부당하게 정체시키면 그 흐름을 훼손한 대가는 정확하게 자신이 받게 된다는 논리입니다.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빚을 떼어먹으라는 말이 전혀 아니었네요.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드는 근본적인 이유를 깊이 성찰하고 그 선택의 책임은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한다는 훨씬 더 무거운 이야기였어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반대의 경우도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. 반대의 경우라면?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싶으면 그냥 줘라. 이것도 같은 맥락이죠. 아,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역시 줄 일이 있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흐름, 하나의 신호라는 거군요. 정확합니다. 근데 보통은 망설이게 되잖아요. 아, 이 사람한테 이걸 줘도 되나? 내가 나중에 힘들어지면 어떡하지? 이런 계산을 하게 되죠. 바로 그 망설임과 주저함이 돈의 흐름을 막는 댐을 쌓는 행위라고 자료는 지적해요. 그것도 댐을 쌓는 거다? 네, 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신호가 왔는데 애써 그 마음을 누르고 돈을 움켜주면 그 돈은 어차피 다른 방식으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빠져나간다고 말해요. 예를 들면요? 갑자기 차가 고장나서 수리비가 나간다거나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는 식으로 말이죠. 아, 정말 아이고,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때 기분 좋게 줄 걸 하고 후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. 제 주변에도 그런 경험담이 꽤 있어요. 네, 자료는 이걸 요요 현상에 비유하기도 해요. 주고 싶을 때 기꺼이 주면 그 에너지가 순환해서 시간이 지난 뒤 내가 정말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이나 다른 기회를 통해 나에게 돌아온다는 원리입니다. 결국 핵심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안에 내가 공부할 거리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돈의 움직임을 통해 내가 뭘 배우고 성장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.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처음 그 질문이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. 회사 돈을 막 쓰는 동료를 보니 화가 난다는 그 감정 자체가 사실은 그 동료의 인성 문제가 아니라 제 자신의 돈의 흐름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.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정확하게 보셨어요.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신 것 같네요. 네. 내 친구, 내 동료가 남의 돈을 함부로 쓰는 걸 볼 때 그걸 보면서 불평하거나 저 사람은 인성에 글렀어 라고 판단하는 것.
이 자료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글쎄요. 지금까지의 논리대로라면 그것도 그 사람의 공부니까 내가 신경 쓸 바가 아니다가 될 것 같은데요.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당해 보이는데 정말 그냥 둬야 하는 걸까요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료는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. 절대 신경 쓰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. 절대요? 네.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참 바보같이 돈을 쓴다고 생각되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쓰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. 돈을 움켜쥐고 절대 쓰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. 아하. 결국 남의 돈 씀씀이를 비판하는 건 마치 남의 시험지를 보면서 저 문제 틀렸네 라고 지적하는 것과 같아요. 그건 그 사람의 시험이고 점수도 그 사람이 받습니다. 중요한 건 내 시험지에 집중하는 거죠. 남의 시험지에 신경 쓰다가 내 문제를 풀 시간을 놓치는 게 가장 큰 손해라는 말씀이시군요. 네, 그게 가장 큰 손해죠.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경고를 하는데요. 어떤 경고죠? 타인의 돈 씀씀이에 내 감정과 판단을 들이대고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순간 정작 나에게 와야 할 좋은 돈의 흐름, 좋은 기운이 막힌다고 경고해요. 아, 나한테 와야 할 흐름이 막힌다? 네,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내 성장의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. 와,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. 나는 정의감의 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결국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있었다니? 그렇죠. 다른 사람이 회사 돈을 어떻게 쓰든 친구가 밥값을 어떻게 내든 그건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공부라는 거군요. 네. 나는 오직 나에게 주어진 것을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데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메시지네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결국 이 자료가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시선을 완전히 안으로 돌리라는 거예요. 타인에 대한 판단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의 운용으로요. 결국 남의 돈에 대한 태도로 그 사람의 인성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런 판단을 하는 나에게조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네요. 네, 그렇죠.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잣대가 오히려 나를 방해하고 있었다니 정말 큰 깨달음입니다. 타인에게 향했던 잣대를 거두고 오롯이 나의 운용에만 집중하라는 깊은 가르침을 얻었습니다. 네, 오늘 살펴본 자료는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 관계와 삶의 태도 전체를 성찰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. 맞아요.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타인을 어떻게 보고 내 삶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. 처음 질문을 주셨던 분께도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던지는 한 가지 생각을 당신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. 네, 어떤 생각인가요?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. 돈이 내가 없어졌어도 그 안에 공부거리를 담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. 돈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도 배울 것이 담겨 있다는 뜻이군요. 그렇습니다. 이 말을 당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? 최근 당신에게서 떠나간 돈이 있다면 그것이 물건을 사느라 쓴 돈이든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든 어쩌다 잃어버린 돈이든 그 액수가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. 그 금전적 손실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공부거리였을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오늘의 깊은 대화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.